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유낙하는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자유낙하하는 녀석들을 한번 볼까요? 자유낙하하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연직 방향. 항상 어떤 방향에 대한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하죠.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속도 또는 일정한 속력이 증가한다. 자, 항상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한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만 작용을 하고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이다? 중력 가속도다. 이거는 힘의 의미지 속도의 변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속도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질량과 상관없이 뭐든지 자유낙하하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유낙하하는 녀석들의 속도 변화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게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시간에 떨어진다. 그게 포인트죠. 자,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죠? 공기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깃털과 쇠공이 동시에 떨어진다. 왜 동시에 떨어진다? 중력이라고 하는 동일한 힘을 받는데 떨어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만 속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게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하면서 중요한 게 뭐야?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빨라진다.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빨라진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 여기서 등가속. 어떤 등가속? 중력 가속도만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매초 9.8m/s씩 빨라진다. 매초 이것씩 빨라진다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9.8m/s 제곱이다라는 뜻이에요. 매 초당. 그죠? 자, 여기 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연직 속도예요. 그죠? 연직. 떨어질 때의 속도. 그죠? 연직 속도를 봤더니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그쵸? 여기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봤더니 그 값이 얼마로 일정해? 9.8m/s 제곱으로 일정하더라. 자, 왜 생활 속의 중력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지구에 의한 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만유인력 상수 같은 경우에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값은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었습니다. 단위가 그래요. 단위가.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단위 시간이란 얘기는 시간의 변화량. 자, 델타 t라고 읽어요. 이거를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라고 합니다. 이 델타라는 의미가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내가 1초에서 3초였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t는 3초에서 1초를 빼면 2초 동안이죠. 이런 식으로 그 사이 값을 의미할 때 델타를 씁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자,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속도가. 그죠? 속도가 나와 있어요. 자, 속도라는 게 중요하죠. 속도. 2m/s.
6m/s. 자, 0에서 2초 사이. 그러면 델타 t가 얼마다? 2다. 2일 때 델타 v는 얼마야? 4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죠?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 자, 아주 중요한 이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중력 가속도라고 나와 있어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로 지표 근처의 중력 가속도는 모두 9.8이다. 자,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자, 떨어지는 높이가 동일하다면 자,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모두 동시에 도착합니다. 바닥에 동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자, 떨어지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 네, 그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면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입니다. 아까 전에는 우리가 연직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연직 방향. 자, 수평 방향은 연직에 대해서 수직한 여기를 수평 방향이라고 합니다. 수평 방향.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던진다고 했을 때 던지는 그 순간 물체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진다고 할게요. 던지는 요때는 내가 힘을 주고 있겠지만 놓여지는 그 순간 더 이상 힘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날아갈 때. 그래서 이때는 이제부터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수평으로 던지면 연직 방향의 운동,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속도 변화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물체를 내가 동일한 높이에서 던진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던질게요. 자, 어떤 녀석은 내가 10m/s로 던질 거고요. 자, 다른 색깔. 빨간색 녀석은 내가 한 20m/s로 던질게요. 자, 10m/s로 던진 녀석이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고 할게요. 몇 초 걸려서? 2초 걸려서 떨어졌다고 합시다. 2초 걸려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20m/s로 던진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가는데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2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물체에게 작용했던 힘은 던지는 당시의 힘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을 때 그 힘은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연직 방향,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속도 변화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밑에 떨어지는 그 시간이 2초로 동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그림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얘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얘를 보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녀석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게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을 보게 되면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속도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 운동이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고 힘은 뭐다? 중력으로 동일하다. 그죠? 중력이다. 중력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죠?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으로 일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자, 중력과 중력 가속도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무게라는 의미에는 힘에다가 고유한 질량값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속력 변화 또는 속도 변화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 변화가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중력 가속도가 같다는 거지 중력이 같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을 해서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F는 0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등속 운동을 하고 이거는 관성 운동을 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 그러니까 수평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지구 중력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가 동일해? 중력 가속도가 동일해.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등가속 운동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포물선이 일어나느냐? 포물선의 운동, 뭐 요렇게 떨어지는 것도 포물선이고 요렇게 떨어지는 것도 포물선이에요. 그것은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 이거 중요한 의미야. 자,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서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의 실질적인 운동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요렇게 요 방향이잖아요. 그쵸? 요 방향인데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연직 방향이잖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 그러면 무조건 무슨 운동을 한다? 포물선 운동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값은 지나가고, 자, 그래서 실제로 포물선 운동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가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집에 있는 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A와 B가 동일한 높이에서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항상 공기 저항은 없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진다면 A와 B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진다? 아니, 동일하게 떨어진다. 자, 그러면 속도를 비교해 볼까요? A가 떨어질 당시의 속도와 B가 떨어질 당시의 속도. 자, A가 떨어질 때의 속도를 VA라고 하고 B가 떨어질 때의 속도를 VB라고 합시다. 두 개의 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VA보다 VB가 더 빠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연직 방향의 속도 이거와 운동 속도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B 물체가 A 물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연직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속도는 곧 연직 방향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B는 한번 봐보세요.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스듬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얘의 연직 방향의 속도, 그러니까 연직 방향이라면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는 A와 동일한 변화를 가집니다. 하지만 B 같은 경우엔 추가적으로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운동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운동의 합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의 합력.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A보다 빠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A는요, 요만큼의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2초 안에 떨어졌다 그러면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몇 초 안에 가야 돼요? 떨어지는 건 똑같으니까 2초죠. 근데 거리가 어때? 더 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더 빠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뉴턴의 사고 실험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죠. 뉴턴의 사고 실험을 보게 되면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좀 더 멀리 가잖아요. 그죠? 좀 더 멀리 간단 말이야. 더 멀리 가. 더. 얘보다는 얘가 더 멀리 가고 얘보단 얘가 더 멀리 가. 근데 지구가 둥그렇잖아.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리다 보면은 떨어지는 만큼 만약에 지구의 곡률이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면 얘가 좀 더 세면 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포탄의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9.7km/s 1초에 9.7km 정도를 갈 수 있게 된다면 얘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2초가 걸린다고 하면 이 떨어지기 직전에 요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구가 둥그니까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는 중이야. 떨어지는 중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말이 좀 어려운데, 그죠? 자, 다음 거 한번 봐볼까?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지면에 닿아야 되는데 왜 안 닿아? 물체 D가 중력에 의해 지면을 향해 낙하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면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자, 얘가 쏴요. 쏘면 원래는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쐈더니 얘가 떨어지는 값만큼, 요렇게 그리면 안 되죠. 다시. 자, 지구가 뭐 극적으로 떨어졌다 합시다. 자, 내가 어떤 물체를 발사를 하면 무조건 떨어져야 돼.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까? 연직 방향으로 떨어져야 돼. 연직 방향으로. 근데 그때의 속도가 얘가 떨어지는 것만큼 또 그때 앞으로 가고 있겠지. 그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또 그 시간 동안 떨어지고 있겠지. 근데 그동안 또 어떻게 하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쭉 연결을 해보면, 다른 색깔로 해야겠죠? 쭉 연결해보면, 쏜 다음부터 쭉 계속 이런 식으로 돌게 된다는 소리죠. 이거를 우리가 궤도 속도라고 합니다. 궤도 속도 7.9km/s.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도 있어요. 지구 탈출은 11.2km/s라고 합니다. 이건 물론 적도에서의 값입니다. 적도에서 값.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뉴턴은 사고 실험을 통해 사화와 지면을 향해 낙하하는 운동과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동은 모두 중력에 의한, 그렇죠? 중력에 의한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간단하게 문제 있잖아요. 우리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고 또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